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2020년 하반기 태양광 발전 사업 장기 거래 계약 입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참고 사항일 뿐이니까 참고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조금씩 참고가 되시라고 세부 내역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RPS 입찰 공고 때 영상을 올려드리고, 탄소 배점 제 때문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어차피 금액으로 1.2배수를 정해놓고 나머지 사업 내역서 평가로 뭐 등락을 가리는 거다 보니까 120% 용량별로 120% 구간을 먼저 선정을 해놓고 사업 내역서 평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탄소 배점이 높아지더라도 어차피 상한가를 쓸 수는 없다. 그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내용을 사실 모든 내용을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만능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저도 하나씩 배워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저보다 모르시는 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저 정도의 수준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지난번에 댓글 달아주신 거 보고 제가 사업 내역서를 일부러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전달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수정을 해드리려고 봤는데, 평가 절차는 상한가 이하의 가격을 제시하고 참여 자격을 만족하는 입찰 참여서를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1.2배사를 선정을 하고요. 1.2배수 선정 후 그 평가 대상에 대해 사업 내역서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업 내역서가 가지고 가는 포지션이 얼마인가 보면 1.2배수 탄소 배출권이랑 금액이랑 놓고 1.2배수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점 배점이 들어가는 사업 내역서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 탄소 인증제가 적용이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배점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게 맞고 1등급이면 상한가를 써도 되는 게 맞다. 제 기준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5만 3천 원이었나요? 15만 원대를 쓰는 것보다 1등급이 상한가를 쓰는 게 점수가 훨씬 더 높으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5일 전후해서 국산 인증 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2등급 제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2등급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2등급 기준으로 가격이 400원대? 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1등급 제품이면 거의 500원 가까이 450원 이상 500원 가까이 들어갈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 차이대로 정말로 15만 5천 원에 선정될 수 있는 게 1등급으로 가면 17만 4천 원에 선정이 될 수 있다면 17만 4천 원에 1등급을 가격이 비싸더라도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입찰 마감때가 되면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테고, 저도 금액대를 저한테 입찰 때가 되면 뭐 이렇게 저렇게 아시는 분들이 금액대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누구에게도 얼마 쓰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 드리고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하질 않다 보니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고요. 다만 사업 내역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체에서 그냥 위임을 해 놓으시면 업체 담당자들도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신입으로 들어온 대리급들이나 과장급들, 근무 많이 했던 경력자들, 실무자들이 입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한 친구가 앉아서 30개, 50개씩 입찰 참여서를 제출을 하다 보면 소수점 자리를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오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분들이 업무를 위임할 때 업체에 공인인증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제공을 해주고 사업내역서를 접수를 할 때 사업내역서 전부 다 등록을 해주세요. 기재를 하고 첨부 파일을 등록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제출을 누를게요 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오기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 내역서 첨부 파일들은 제대로 접수가 됐는지, 첨부 파일들은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를 한 번쯤 리뷰를 해보시고 사업자가 맨 끝으로 금액만 결정해가지고 넣으시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한 번쯤 더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너무 사전 얘기가 길었네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2014년, 15년, 16년 동안 REC, 우리가 지금 S&P 별도로 REC만 장기거래 계약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S&P 더하기 REC로 계약을 하는데 16년까지는 S&P 별도 REC만 계약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계약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S&P는, REC는 고정이 되고 S&P는 변동값을 받다 보니 2016년에 REC가 바닥을 쳤다. 그래서 REC가 이제 오를 일만 있다 보니 REC 더하기 S&P로 고정가로 간 거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죠. 왜냐하면 저만 잘못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논란이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산업이 내리막을 탔고 그로 인해서 S&P가 다시 폭락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8월달 S&P 가중평균 S&P를 제가 평균으로 찍어봤더니 62원대, 62원에서 63원대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9월인데 지금은 거의 뭐 50원대에서 6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모든 산업이 거의 정지를 하다 보니 또 S&P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누구도 못한, 예상하지 못한 S&P 폭락, 그로 인해서 지금 S&P 더하기 REC 계약하신 분들은 차라리 우리는 잘 됐다라고 하고, 이전에 2016년 이전에 S&P 별도 REC를 받으셨던 분들은 2020년 7월 매출이 8월 말까지 지급되는 7월 매출이 지난 역대 발전 사업 매출 중에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발전량도 작았고요. 예측 못한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장마가 너무 길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S&P 폭락. 발전량도 작고 S&P도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업자들이 가져가야 되는 책임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왜 86,477원까지, 이때 86,477원이 뭐 86,652원이 육지 평균 가격이었지만 이때 뭐 7만원 정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건 가중치를 포함한 가격이죠. 가중치는 포함한 가격일 겁니다. 선정 가격, 평균 가격이 한 7만원까지 떨어졌던 게 갑자기 최고가 12만원까지 올라갑니다. 2016년 하반기에. 사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죠. 이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때 떨어질 때, 계속 떨어질 때도 시공업체들은 계속 오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공업체 입장에선 계속 오른다래야 공사를 할 것들이 계속 생기니까요. 수익률은 계속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 계속 공사를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입찰에 금액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사실 경쟁률만 놓고 봐도 답이 안 나오고 공고 물량만 놓고 봐도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2020년 상반기에 떨어진 물량들이 2020년 하반기에 또 들어오다 보니까 1400메가 물량이 입찰에 나왔지만 어차피 경쟁률은 상반기랑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 S&P가 폭락했다는 거, 그리고 정책 변경이 RPS 제도 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2016년도랑 비슷한 양상입니다. 게다가 발전량도 폭락을 했고 S&P로 따른 수익성도 폭락을 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를 보려고 사실은 제가 자료를 되게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단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자들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발전소 몇 킬로짜리 가지고 계세요? 기껏해야 한 1메가짜리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몇 메가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손에 꼽을 정도고. 그런데 지금 1400메가 물량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입찰 물량이 많이 나왔던 게 발전사들이 수의계약 물량을 잡아놓은 것들, 재작년인가요? 수의계약을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정책으로 조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수의계약을 안 하고 발전사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물량들도 있고 하다 보니 1400메가가 나왔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 2016년이랑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번에도 금액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지금 양상이 2016년 하반기 양상이랑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되게 많은 것들이 유사합니다. 2016년 상반기 때도 금액이 폭락을 했는데 떨어지고 2015년에도 계속 떨어졌는데, 이때 이제 그게 있죠. 임야에 대한 발전 사업이 규제가 됐다가 임야에 대한 발전 사업이 풀어지면서 인허가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5년 상반기에 갑자기 경쟁률이 엄청 올라갑니다. 허가를 받아놓은 물량들이 다 입찰에 막 들어오니까 그렇죠. 임야에 개발을 해가지고 막 입찰에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률은 더 세졌어요. 막 세졌는데 갑자기 2016년 상반기에 하반기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평균가가, 입찰 금액이. 정책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결과죠.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지에 대해서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참 설명하기가, 자료를 찾기도 어려웠고, 그럼 발전소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물량 말고 발전소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물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량들도 우리 민간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단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그런 쪽에서도 기본적인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정책 변경이 진행이 되는 시점이다. S&P가 폭락했다. 경쟁률은 뭐 크게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되고, 그러면 정책 변경에 따라서 하반기, 내년 상반기, 예를 들어서 지금 되게 불만이 그겁니다. 에너지관리공단 발로 나오는 거겠죠. 하반기에 입찰이 한 번 더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1등급들을 배려한 물량일까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미리 얘기를 해야죠. 계획이 있을 거니까. 그럼 만약에 나왔으면 1등급만을 위한 겁니까? 10월 15일 날 입찰에 참여 못한 1등급, 2등급만을 선정해주기 위한 걸까요? 그럼 전부 다 그때는 상한가가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오르겠죠. 또는 지금 이제 15일부터 국산 제품들, 아마 공장 실사가 안 돼서 국산 제품들 위주로 먼저 나올 텐데 1등급, 2등급 제품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앞전에 사업 분석해드렸죠.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럼 그분들은 맘먹고 높게 쓰시겠죠. 그럼 우리 기존 사업자들은 지금 가져가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공포심. 현물 가격. 오늘 현물 가격이 나왔나요? 오늘이 2020년 9월 10일입니다. 현물 가격이 지금 오늘도 조금 떨어졌는데, 나왔네요. 9월 10일 현물 시장 속보 해서 44,500원. 월요일날, 화요일날, 어제 그저께 46,300원이 갔던 게 지금 44,500원. 이게 47,000원까지 조금씩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는 거죠. 조금씩 올라갈 때도 제가 많은 사업자님들한테 더 오를까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최대한 올랐을 때 얼마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5만원이 넘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라는 말씀들을 좀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물 가격들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44,500원에 S&P 5만원대, 50원대 더하면 10만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공포로 가져가는 건 딱 그거까지인 거죠. 3년, 4년 전에 준공하셨던 발전 사업자분들이,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어제 그저께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2015년에 준공된 발전소인데 아직까지 장기 거래 계약이 안 되어 있으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재생을 육성한다 그랬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없애고 태양광을 육성할 거라고 했다. 풍력과 태양광을 육성한다면 우리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산업은 이후 들어가는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니다. 탄소인증제 왜 들어가는 겁니까? 탄소인증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탄소를 적게 생산하는 제품들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고 신재생을 발전하기 위해서 탄소인증제가 들어가는 거고, 앞으로 4년 5년 지나면 모든 제품들이 탄소 등급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겠죠. 그때 돼서도 3, 4년 전에 발전소 하셨던 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오는 산업들이 어떻게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갖는 겁니다. 이전에 있던 산업에 들어왔던 분들에 대한 배려는 배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그분께 이번이 더 나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무조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선정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되게 유쾌하게 생각을 하셔도 요번에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다.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하나, 요번 입찰에 떨어지면 다음번에 시장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그것조차도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상반기에 입찰에서 떨어진 물량이 지금 1200메가가 선정이 됐으니까요. 발전소 수, 잠시만요. 1200메가 선정에 참여 용량이 5000메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발전소들이 전부 다 준공이 된 건 아니죠. 그 중에 1200메가만 선정이 됐으니까 3800메가 정도가 떨어졌고, 뭐 어차피 발전소가 다 준공이 된 게 아닌 발전소들도 많이 있으니까 대규모 발전소들도 많고, 경쟁률은 비슷하고, 아마도 제가 예상했을 땐 기존에 준공된 설비들이 훨씬 더 많이 선정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서 장기거래 계약에 선정이 되시는 게 맞다. 다음번에 들어오는 입찰이 있더라도 탄소 등급을 가져오는 발전소들이랑 경쟁을 해서, 물론 앞으로 평균가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제품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양면 모듈 얼마 정도면 되실 거예요, 한 300원 정도면 되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등급 제품들이 나와서 400원 정도? 1등급 제품이 나와서 거의 500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온다면 선정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장담할 수 없는 건 그때의 우리 발전소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그때도 1점을 줄 거냐, 1점을 줘서 2등급이 4점이니까요 우리가 1점을 받아서 3점밖에 차이가 안 날 것이냐, 그럼 1등급이랑 9점이 차이 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 저는 이번 입찰이 금액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 그리고 가급적 모든 발전 사업자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참여를 하셔서 선정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누구도 정답은 없는 게 맞습니다. 입찰 때가 되면 다들 입찰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은 힘드시고, 어디에 이렇게 좀 믿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연락을 많이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참여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시장이 좋아질 줄 알고 지금까지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3년, 4년 전부터. 그런 분들한텐 지금이 거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산업이 변경이 되고 S&P가 폭락을 했고 2016년이랑 비슷한 양상으로 오다 보니까 금액이 상반기보다 크게 떨어질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 안 되시잖아요. 당신께서 돈이 안 된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기적이진 않더라도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뱉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셔도 제가 얼마 쓰세요 라고 얘기를 못 드립니다. 그건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입찰에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탄소 등급 나오고 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차피 입찰 내역서 다 써서 놓으시고 제출만 안 해놓으시면 되잖아요. 하루 2, 3일 전에만 제출하시면 되니까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